오늘도 굉장한 이슈를 갖고 오셨다고요? 네. 굉장히 좋지 않은 이슈죠. 아, 네, 그럼 굉장히 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황희찬 선수가 그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이 황희찬 선수가 보통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 누가 이제 구축해서 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좀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제 혼자 보통 이렇게 쭉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이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돌아오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걸어 나가서 큰 문제 없다 그러면은 뭐 한 2주? 그렇죠. 네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뭐 1월에 복귀할 거다. 이런 이제 예상들이 많았는데 이제 구단에서 울버햄튼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컨펌을 했습니다. 황희찬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2월에 복귀할 것이다. 꽤 걸리는 거예요. 네,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거죠. 네. 네. 그러면은 6주 진단이라고 하는 건데 네. 그게 제 기억이 그 램프티하고 이렇게 경합하다가 램프티가 이 무릎으로 허벅지 여기 했죠.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햄스트링을 다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. 하나는 뭐 무리하게 턴을 한다든지 뛰다가 근육이 확 찢어져 버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타박 같은 느낌들이 있는데 타박이었거든요. 야,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육이 터졌다는 얘긴데 생각보다 부상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면서 일단 2월에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고 2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가 사실은 임대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임대 생활을 이제 어떻게 좀 잘 풀어내야 그래야 이제 완전 이적으로 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네네네네. 이게 또 조금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. 불안한 것도 있고 약간 타이밍 자체도 좀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렇죠. 1월 이적 시장,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는 딱 즈음에 지금 오피셜이 뛴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때 다 1월을 못 뛴다는 거니까 원래 우리 기억나세요? 초반에 굉장히 잘할 때 지금 제가 기록을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초반에 사실 6경기에서 4골 넣고 팀 내 득점 1위 하고 막 울버햄튼 막 연승 이끌어가고 막 이럴 때는 뭐 리버풀의 연결설 그렇죠. 다양한 팀들의 어떤 뭐 아니면 울버햄튼에서 완전 이적을 하겠다든지 맞습니다. 이게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라고 하는 타겟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딱 그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이런 일이 좀 빚어지니까 일단 황희찬 선수가 6경기에서 4골 이제 막 넣을 때 그때 이제 라제 감독이 인터뷰를 했죠. 네. 이제 기자가 1월 이적 시장에 좀 황희찬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 있냐, 완전 영입할 계획이 있냐. 완전. 그랬더니 라지 감독이 그렇다. 이렇게 하면은 계약이 어떻게 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1월에 영입할 수 있으면 가능한 영입하고 싶다. 뭐 이런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라지 감독의 마음에 굉장히 황희찬 선수가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쳤죠. 그런데 이제 사실 6경기 4골 넣은 이후에 그 이후부터 사실은 좀 득점이 좀 안 터졌습니다. 안 터졌고 네.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. 슈팅 자체가 없었어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리즈전에서 득점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8경기 동안 8경기 일단 골 없었던 그 8경기 슈팅을 기록한 경기가 단 한 경기입니다. 7경기는 아예 슈팅이 없었어요? 네. 벌리전에서 슈팅 2번 때린 거 이외에는 나머지 경기에서는 슈팅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어요. 그만큼 황희찬 선수가 슈팅을 사실은 뭐 기회가 났을 때 좀 패스하는 경향도 있었고 울버햄튼 자체도 공격이 좀 안 풀리면서 황희찬 선수에게 슈팅할 찬스 자체가 좀 나지 않는 상황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뭐 그 트링캄 답답하고 아다마는 열심히 뛰어주긴 하는데 그렇죠. 그다음 마지막 세미라는 좀 부족하고 라울 히메네스는 그 머리 큰 부상 이후에 살아날 때가 있고 그냥 그대로 또 폼이 좋을 때가 있고 약간 기복이 있고 그런 상태였고 그러니까 사실 황희찬도 그런 주변의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황희찬 스스로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더라고요. 그렇죠. 저는 약간 어떤 느낌도 받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좀 슈팅 자체가 없는 경기가 몇 경기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더 자기도 급해질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약간 더 많은 걸 그래도 내가 보여줘야지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넘치지 않았나. 그럼 몸에 좀 무리가 간 치면 맞아요. 물론 뭐 이거야 램프티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. 몸에 힘이 좀 들어가는?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현지 기사들을 살펴보면 황희찬 선수가 이제 8경기 동안 이제 득점이 안 나오니까 포덴세나 이런 선수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. 아하. 황희찬 선수 자리에 포덴세 같은 선수들이 조금 들어와서 공격을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. 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죠. 그렇죠. 그런 얘기가 있었죠. 실제로 약간 그런 기용들도 있었고. 그러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뭐 맨시티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뭐 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황희찬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오다가
한 번씩 벤치로 내려가는 이런 경기도 나왔고 하면서 조금 이 황희찬 선수가 오자마자 울버햄튼에 도착하자마자는 딱 좋은 타이밍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살짝 내려오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부상을 당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주변에 뭔가 변화들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다쳐버린 약간 악재가 겹치는 느낌? 그렇죠. 그런 게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선수의 복귀? 네. 1월 달에 네투가 복귀를 하죠. 이게 크죠. 사실 네투가 계속 부상당해가지고 그렇죠. 부상 때문에 못 뛰어가지고 사실 네투가 복귀하게 되면 뭐 공격의 한 자리는 네투에게 돌아가겠죠.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주전이니까요. 네. 네. 그러면서 사실은 이 네투가 브루노 라즈 감독이 좋아하는 좀 스타일의 공격수이기도 합니다. 브루노 라즈 감독 자체가 좋아한다. 네, 이게 이 황희찬 선수가 이 울버햄튼에서 주전을 조금 차지했던 이유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. 그래요? 네, 이 황희찬 선수가 라즈 감독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브루노 라즈 감독이 이 뭐 벤피카 시절에도 그랬지만 투톱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. 투톱. 그러면서 이제 한 선수는 포스트 플레이하는 선수, 한 선수는 좀 빠르게 들어간 선수. 이런 이제 조합을 좋아하기 때문에. 그러면 라울 히메네스가 약간 축이 되고 나머지 그렇죠. 선수가 좀 도는. 그래서 이제 도는 걸 황희찬에게 맡겼던 거죠.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득점하는 경우를 보면 케인과 손흥민의 플레이와 좀 비슷하다. 그렇죠. 이런 이제 느낌을 받기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라황 조합 이런 그렇죠. 얘기했죠. 그러면서 이 히메네스와 좀 조합을 맞춰줄 수 있는 선수가 황희찬 선수였고 아무래도 이제 뭐 트링캉은 결정력도 부족하고 아다마 트라우레는 그런 좀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마지막도 결정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다마의 자리를 황희찬 선수가 황희찬 선수의 그래도 조금 더 결정력이 좀 보여준 게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가 아다마를 밀어내고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였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네투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. 굉장히 잘합니까? 네, 굉장히 잘하는 선수. 네투가 굉장히 잘하는군요. 네. 네. 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도 사실 네투가 조타의 역할을 거의 좀 대신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리버풀로 떠난 조타 그렇죠. 빈자리를 역할을. 조타가 측면에서 좀 흔들어주는 역할보다는 사실 침투하는 역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지금 리버풀에서도 살라마네를 놔두고 조타가 가운데서 그렇죠. 그 역할을 하니까. 이제 그런 역할을 네투에게 맡기면서 누누 감독도 히메네스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거나 할 때 네투가 침투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맡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즈 감독이 왔을 때 네투를 굉장히 잘 사용할 거다. 이러한 예측들이 있었거든요. 그럼 이게 확실히 황희찬 선수에게는 여러모로 물론 뭐 부상이야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복귀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. 그렇죠. 돌아오더라도 이 주전 경쟁이 어찌 보면 새롭게 세팅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냥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네투가 사실은 뭐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는 선수라서 뭐 혹시나 이제 오른쪽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서 뛸 가능성도 있겠지만 공존하는 방법도 있다. 네투와 황희찬이. 그런데 이제 공존이 사실은 맞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히메네스가 있고 네투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 최근에 이제 울버햄튼의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게 공격 지역으로 볼이 전달이 안 된다. 그렇죠. 이런 문제였잖아요. 그런데 네투도 뭐 내려와서 볼을 받는 성향보다는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 네투와 히메네스가 있을 때 그 다음 한 자리는 3톱의 한 자리는 조금 더 볼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좀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가 배치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. 그렇게 놓고 보면 황희찬 선수가 보다는 이제 뭐 포덴세나 뭐 볼을 끌고 갈 수 있는 아다마 트라오레나 이러한 역할들이 더 조금 적합해 보이지 않나. 전술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고민이 좀 되는 거네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네투의 복귀가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 그런 거구나. 부상이야 뭐 치료해서 나오면 되는데 부상 이슈보다는 네투의 복귀가 실제로 황희찬 선수 입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전술적인 이유. 그렇죠. 라울 히메네스와 네투가 만약에 되면 두 선수는 어쨌든 박스 근처에서 슈팅을 때리려고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원을 해주는 선수가 좀 필요한데 황희찬 선수도 패스가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침투하는 건데 그럼 롤이 겹치니까 오히려 어쨌든 볼을 운반해서 주거나 패스를 해서 주는 선수라고 한다면 운반할 수 있는 아다마나 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덴세가 볼을 끌어주거나 그런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이지 않나 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지금 부상을 안 당했으면 네투가 사실 복귀하자마자 뛸 수는 없잖아요. 장기 부상이었으니까 좀 폼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게 이제 아마 네투가 1월 달에 복귀해서 1월 달이 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투가 와도
내가 주전 자리를 좀 경쟁할 수 있다. 이런 걸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네트가 이제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도 같이 공존을 하거나 아니면 좀 경쟁을 하거나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트가 폼을 올리는 기간 동안 황희찬 선수도 부상이다. 요건 이제 황희찬 선수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다. 아, 그러네요. 근데 참 보면 황희찬 선수가 네.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네요. 그렇죠. 축구의 길이. 맞아요. 또 이제 잘하다가 가끔씩 또 부상 때문에 폼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 왔죠. 그러니까 이렇게 커리어의 길이 뭐 이렇게 쭉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러지 않고 보면 올라가다가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 떨어지거나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 막 짤즈부르크 처음에 네. 유럽 무대 진출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. 맞아요. 막 짤즈부르크 다 좋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. 처음에는 막 어렵고 막 임대도 가고 어려웠다가 갑자기 짤즈부르크에서 막 주전하고 막 미나미노로 홀란드랑 막 하고 그러다가 막 리버풀 반다이크 앞에서 골로 그러면 그렇죠. 거기서 완전히 떡상해가지고 라이프치 딱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안 좋았죠. 어렵고 코로나 걸리고 힘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또 어려운 림대를 딱 울버햄튼 왔는데 거기서 또 막 올라오는데 또 그렇죠. 야 이게 참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의 또 이제 좀 스타일이 장단점이 좀 명확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타면 쭉쭉 이제 올라가는데 한 번 또 이제 살짝 부진한 시기를 겪으면 이 또 다시 좋았던 시기까지 좀 찾아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아 그러게요. 네. 그런데 이제 지금 좋은 상태에서 부상을 당해버려서 황희찬 선수가 아마 지금 울버햄튼의 이제 구단도 좀 고민을 하겠죠. 하죠. 황희찬 선수를 현실적으로 완전 영입할 것이냐, 아니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보낼 것이냐, 이러한 이제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. 황희찬 선수가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할 때 나 독일 무대에서 어려웠던 시간을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그걸 두고 야 아직 임대 신분인데 어쨌든 원 팀은 그렇죠. 라이프치히인데 약간 돌아갈 다리를 불살른 거 아니냐 인터뷰를 나 독일에서 힘들었고 기회를 못 받았고 나 그래서 그랬다.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냐 싶긴 하는데 약간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죠. 그게 걱정이 되긴 하죠. 울버햄튼이 완전 영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렇죠. 어찌됐든 원소속 팀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과연 원소속 팀에서 그 인터뷰를 어떻게 봤을까? 라는 사실 걱정이 되긴 또 하는데 사실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와서 자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또 리버풀이나 레스터시티나 이런 루머들이 났었잖아요. 그만큼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도 황희찬이라는 선수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혹시나 이제 라이프치히로 돌아가서 뛰지 못한다고 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영입할 수 있는 영입을 좀 원하는 구단들이 나오지 않을까. 전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라이프치히에 자기 은사가 왔었잖아요. 원래 조슈마시 감독이 왔었는데 경질됐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지금 제가 봐서는 독일 무대 돌아가는 거 신경을 안 써야 될 것 같아. 이제는 그 코멘트가 아니더라도 다시 독일 무대로 돌아와서 뭘 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승부 봐야 돼요. 일단 지금 우리가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원의 마음도 있는데 2월에 일단 몸 잘 만들어서 복귀를 해가지고 2월이면 이제 한 5월까지 시즌 말미가 될 텐데 여기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그거에만 오로지 집중했으면 좋겠어. 맞아요.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지금 이런 거는 난 상정 아예 머릿속에 빼버렸으면 좋겠고 선수 입장은. 그래서 그 복귀 이후에는 오로지 여기서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서 울버햄튼이 완전 영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까 했던 것처럼 다른 팀에서 저런 프리미어리그 1년 정도 뛰었고 저 정도면 우리가 데려올 만하지 않아? 이런 거 좀 보여줄 수 있는. 거기에 좀 집중해 줄게. 그리고 또 저는 황희찬 선수가 갖고 있는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분명히 어려움들이 몇 번 반복되긴 했는데 그걸 어쨌든 이겨냈던 캐리어잖아요. 그렇죠. 그냥 거기서 나 못하겠어. 굉장히 힘들어. 이러지 않아요. 그거를 다시 이겨냈고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만약에 팬들이 왜 자꾸 이렇게 드리블만 하고 패스를 잘 못하냐 옛날에 그랬을 때 갑자기 어느 경기 봤는데 시야가 더 열렸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황희찬 선수가 그냥 그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왔는데 배울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. 맞아요. 그래서 그 기술 스킬볼 하는 그렇죠. 이런 데 찾아가서 유튜브 채널 이런 데 찾아가서 거기서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 것들 자기가 뭔가 그래도 막
부족해도 부족한 걸 인정하면서 막 배우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지금 좀 어려운 타이밍이긴 하지만 가끔 저희가 보면 태도가 전부일 때가 있어요. 삶에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태도,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태도가 있는데 삶에 있어서 태도 자체가 그런 걸 다 받아 안고 또 다시 쓰러졌어도 쓰러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귀하면 또 저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. 네. 하여튼 저기 돌아갈 데 없어 이제 불살났어. 잉글랜드에서 이제 모든 걸 승부를 봐야 돼. 못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못해라. 맞아. 이제 독일 생각은 하지도 마.